오늘의 같이 분석제다. 저는 라이브 이즈 라이프라고 해서 그 욜로와도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 인생은 생방송이잖아요.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의미로 한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지금부터 짧지만 한 40분, 50분 되는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시고 또 열심히 후원해주고 계신 사장님을 소개해 줄 텐데요. 석세스 콜라보의 수장인 우리 문지원, 조재원 사장님 되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큰 자리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는 남부럽지 않게 너무너무 잘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과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때까지는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다음날 피아노, 그 다음에 피아노 선생님 이렇게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남부럽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나 알고 항상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좀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부모님의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진짜 엄청난 또 힘든 시절을 겪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좀 할 수 없는 상황도 됐고, 뭔가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좀 먹지 못한 좀 그런 시절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때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성숙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시간 생각이 들고, 그때 에피소드를 좀 들자면, 복숭아 아시죠, 여러분들? 복숭아. 제가 복숭아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3학년 때 이사를 가고 나서 아는 친한 동생이, 현석이라고 하는 친한 동생이 복숭아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맛을 모르면 그냥 뭐 먹나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과일이기도 하고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침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맛도 먹어본 사람이 알고 사업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이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 물론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고,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아버지와 또 개방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근검절약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저도 아버님 밑에서 진짜 근검절약을 배우면서 엄청나게 자린고비로 살아왔었는데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꼭 안 좋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아껴 쓰는 방법이라든가, 저는 아버지한테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게 되는 시간을 아버지를 좀 통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좀 메모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거는 뭐든지 이제 할 수 있게 격려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좀 두려움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해봐라,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응원해줬던 덕분에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많이 경험하는 또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모님 밑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었냐면, 저의 꿈은 고등학교 남자 3학년 선생님이 제 꿈이었어요. 정확하게.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왔을 때 제가 진학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꿈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졸업을 하고 교대로 다시 편약을 해야 되냐 아니면 대학원을 가냐, 이런 기로에서 그때 그거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제 나이가 한 31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도전하기가 제 개인적으로 좀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선배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받았는데, 다들 한마디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어요. 직장 가.
회사 구할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었고, 아버지도 졸업을 하고 빈둥빈둥 눈을 또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자꾸 취업을 하는 말을 하길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첫 직장을 천안에 있는 첫 직장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29살에. 템피아라는 곳이었는데 정말 열정 가득히 제가 일을 했었어요. 새벽 3시까지 진짜 잠도 안 자고 일을 했었거든요. 한 3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4년차 되는 해에 정말 어이없게 저희가 알기로는 고위 부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은행원들이 와가지고 일을 못하게 다 막았던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 다음 날 계속 출근하는 거예요. 이제 부도가 나서 은행이 다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준비를 할 텐데 갑자기 다가온 이 실직 상황에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한 달 동안은 그냥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때 약간 회사라는 게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냥 1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뭐 컴퓨터 그래픽스를 따가지고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를 배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그런 아픔도 좀 치유가 되고 자본주의에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저는 그 코스피 상장 회사에 취직해서 11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때도 약간 조금 마음이 좀 아픈 경험을 하게 돼요. 지금 우체국 알뜰폰이라고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게 잘 아는데 제가 우리 회사의 알뜰폰을 우체국에 지금 집어넣는 그런 프로젝트로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고과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해에 30억을 벌어줬어요, 우리 회사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한 보답을 받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때마침 본사로 발령을 나게 되고 본사로 발령을 받다 보니 그쪽 실적과는 아무 연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하나도 못 받았고 그래 나는 괜찮다 했는데 우리 제 밑에 있던 직원들까지도 그런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 직원들이 그 다음에 다 떠납니다. 다른 회사를 찾아서. 그때 조금 마음이 아프면서 내가 회사에서 이 직원들에게 열심히 해보고 재밌게 일을 가르쳐주고 또 일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들의 인생을 내가 이 회사라는 울타리에서는 책임져 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 좀 약간 의문을 갖게 돼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이제 동창회를 갔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뉴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뉴스킨 비즈니스? 나 마침 우체국을 이제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제가 주유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제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뉴스킨으로 주유비가 30만 원이 들어오면 그 비즈니스 내가 3년 동안 내가 알아볼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남들이 들으면 엄청난 약속이다라고 하겠는데 저는 설마 이게 뭐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정말 거짓말 같이 6개월 뒤에 제가 43만 원이라는 금액을 수령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뉴스킨을 만난 저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고요. 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이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념이 이 기준이 잘못되면 정말 인생이 잘못되게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보수적인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아서 일지도 모르지만 아니면 또 매스컴에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여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나이트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범죄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도 나이트 막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안 좋은 기사가 뜨고 이러니까 거기에는 뭐 조폭이라든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저는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가서 아는 선배들이 거기를 가보자고 해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갔던 그 나이트가 굉장히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곳과는 다른 곳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주기도 하고 믹싱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제 신나잖아요. 신나다 보니까 춤을 추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너무너무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정말 잘못된 생각, 그다음에 잘못된 편견이 정말 내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고등학교 친구들도 보면은 또 이제 상고나 공고를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에 대한 인식이 또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저는 또 인문고를 가가지고 그쪽 친구들은 매번 빨리 끝나고 놀기만 하는 친구들 이렇게만 인식을 했었는데, 또 대학교를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또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 지금 보면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보다 더 크게 성공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신념이라는 게 정말 이 기준이라는 게 잘못되게 되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이야기는 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갖고 있다는 어떤 편견과 신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한 30분 동안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요.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 취직하려고 하면 어때요? 대부분 꿈의 직장으로 갖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 삼성이라든가 뭐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싶죠. 왜 그런 곳 가고 싶죠? 국내에서는 그래도 1위 기업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좋고 월급을 많이 주는데 그냥 주진 않겠죠. 분명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데, 모든 게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보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알아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이 회사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회사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뉴스킨은 1984년에 설립이 돼서 저희 우리나라에는 16번째로 들어왔어요. 1996년에 들어왔고요. 지금은 50개국이 들어와가지고 글로벌 회사로 엄청나게 성장이 돼 있습니다. 솔직히 기업 분석을 하고 회사를 한 10년 이상 다니고 회계를 전공했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이야기 한 방이면 와, 이 회사 엄청난 회사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25년이 됐고 지금 뉴스킨 본사만 해도 37년이 됐잖아요. 37년이 된 회사가 광고 하나 하지 않고 입소문 해가지고 전 세계 50개국에 들어갔다고 하면 바꿔 말해볼게요. 우리나라에 국밥집이 있는데 이 국밥집이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입소문을 탑니다.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전 세계 50개국에 지사가 세워져가지고 그 국밥집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국밥집 어떤가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어마어마한 국밥집이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회사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 장표 하나라도 끝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보이스가 아닌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겨났고 정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84년 미국 프로보.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화장품에 피부에 좋은 성분은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은 없을까? 진정으로 피부에 좋은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던 세 청년. 처음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지만 이들은 결국 원하던 제품을 만들어냈고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푼으로 샘플을 떠가기까지 했습니다. 세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낸 뉴스킨. 현재 뉴스킨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프리미엄 뷰티 앤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구나 한 모금만 마시면 젊음을 되찾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젊음의 샘. 뉴스킨의 파운틴 로고는 젊음의 샘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움과 젊음이 차오르는 젊음의 샘이 되기 위해 뉴스킨은 지난 30여 년 동안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모두가 더 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 모두에게 젊음의 샘이 되고자 하는 뉴스킨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간단한 그 회사 영상을 봤고요. 정말 당연한 생각으로 당연한 거를 만드는데 이 돈을 이렇게 50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리와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킨 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다단계 회사, 뭐 피라미드 회사,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반응들이 약간 좀 촌스러워요. 뉴스킨에 대한 거는 잘 몰라도 뉴스킨 제품은 좋더라는 게 요즘 대부분의 평판들이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는 있지만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되지 않은 많은 회사들이 많은 피해 사례를 입혔기 때문에 진짜 올바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 게, 자, 내부적으로 뉴스킨이 좋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는 뉴스킨을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허접한 그런 기관들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킨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회사에 관련된 것만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볼게요. 먼저 11년 연속 기업 평가 등급 1등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 기관은 당연히 직접 판매 공제조합인데 우리나라에도 2,000개 정도 되는 이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가 등급을 1등급을 받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뒤에 제가 좀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포춘지에서 선정한 초고속 성장 100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포춘지 매일 읽으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기사는 한 번 정도는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대박인 거는 포브스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뢰받는 중견기업이라고. 그리고 증권, 요즘에 증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하시죠? 1996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한 52불 정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주식을 사실 수도 있고, 이 상장회사라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경영했는지 또 다 보여주거든요. 그럼 연매출도 볼 수 있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 아, 이 회사가 정말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되는 또 기회를 가질 거예요. 아까도 말했겠지만 전 세계 50여 여객에 진출이 돼 있고, 지금 저 같은 뉴스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지 않나요? 자, 회사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건 남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도 이 사업을 검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검토도 해보고 미국에 계시는 엄마 친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알아봅니다. 제가 코스피 상장회사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 검토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어느 날 후배들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름을 가려요. 이름을 가리고 딱 이 부분만 제가 보여줬습니다. 딱 이 부분만. 얘들아, 이런 회사라면 어떨 것 같니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 보이시면 기업 등급은 AA, 그다음에 현금 흐름은 CR1이거든요. 거의 최상 등급이에요. 근데 이 동생들이 2년 차 정도 됐었는데 아주 잘 배운 것 같더라고요. 이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회사는 인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처음에 하더라고요. 왜? 정말 우량하고 너무 좋은 회사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인수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반대로 인수합병 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 정말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신용이 좋을까?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본 건데 여기는 참고 자료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아, 정말 굉장한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또 홈페이지를 제가 또 뒤져봤거든요. 자, 뉴스킨 홈페이지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보시면 회사적인 걸로만 볼게요. 전 세계 26억 8천 달러를 연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화로 계산하면요.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2조 6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1년에 2조 6천억 원을 버는 회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도 몇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는 회사는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뉴스킨 코리아, 우리나라 것만 한번 볼게요. 2018년 기준 4,160억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다니던 코스피 상장 회사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회사였지만 매출액만 봤을 때도 정말 몇 배 차이가 나고 여기에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따지면 정말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연애 매출이 얼마 정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뉴스킨은 35%의 커미션을 우리 같은 사업자에게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4,160억 원에 35%라고 하면 145억 원이 우리 같은 사업자들에게 풀어졌습니다. 누구는 몇 억을 가져간 사람도 있고 누구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커미션을 받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한번 나도 로또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뭔지 한번 알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정말 그 전에는 말로만 너네들 회사가 좋네 이랬지만 제가 공증된 기관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팩트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선정해주는 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본 이 회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회사랑 다르잖아요, 많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회사를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삼성 같은 일반 회사였다고 하면 과연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주부라든가 지금 20대 학생이 저 이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무리지 않았을까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학벌, 나이, 외모 따지지 않고 네트워크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장점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들어왔다가 본인이 포기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회사 별로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4천억 매출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2조 연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과연 별로인 회사일까요? 저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회사 가지고만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자, 다음으로는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 아이템 보상은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또 아이템만 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냥 믿고 브랜드 체인지 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로 저는 뉴스킨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데요. 우선 또 간단한 또 재미있는 동영상 한 편 보고 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 I promise, will be your favorite too. So
You guys, I love this. Like satin on the skin. Young It's forever. all about staying young and feeling good. I'm telling you, that's music to every woman's ears. Recessionary environment, the way to get through it effectively and not only survive but thrive is to just innovate, innovate, innovate like crazy. And where there's joy and happiness and love and laughter, there's hope. 네. 자, 왜 뉴스킨이 정말 그 아이템이 좋고, 아마 뉴스킨은 몰라도 갈바닉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걸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에이지 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이를 락, 잠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 특허가 걸려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 특허로 걸려 있는 문서기도 하고요. PDR이라고 하는 의과, 내과 선생님들이 보는 백과사전 같은 곳에서도 이 에이지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멀티비타민의 종류가 얼마나 좋은지 뭐 뇌, 뭐 뼈,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멀티비타민만 먹어도 이렇게 좋아진다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초대해 주신 분에게 좀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둥이를 가지고 봤더니 한 30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 친구는 되게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한쪽은 너무 할머니처럼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를 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AR록스라고 해가지고 우린 몸에서 노화 물질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우리가 점점 늙는 거예요. 눈꺼풀이 처지고 여기 팔자가 생기고 주름이 처지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킨에서 발견한 이 에이지락 물질을 투여를 했더니 10시간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은 유스진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젊은 조직이에요. 젊은 조직은 이렇게 녹색 불과 파란색 불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켜져 있던 부분이 꺼지고 꺼져 있던 부분이 켜지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에이지락이 함유된 우리의 제품들을 사용했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92% 리셋이 됐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만큼은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세계 특허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만 들으면 거짓말 같죠. 근데 세계 특허라는 게 그냥 내주진 않잖아요. 회사에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그 신약을 승인받기까지 몇십 년,
아마 죽을 때까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특허를 신청하고 올리거든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바보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거짓말이를 근데 이 제품들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었냐, 제가 그 역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론 180도는 아직 에이지락 물질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향후에 이 180도에 에이지락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진짜 감히 상상을 못하지만, 지금 보시면 2001년에 이 갈바닉이라는 게 나왔고 2003년에 진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에센스 울트라가 나왔습니다. 지금 4+1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면서 2005년, 2009년, 2010년 거의 지금 매년은 아니지만 계속 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금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이스퀘어드, 그 다음에 에이지락 TR0 이건 다이어트 제품이지만 2011년, 12년, 13년 아마 이때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익숙한 제품들일 거예요. 모양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고. 한번 그 다음에 봐볼게요. 2015년도에는 나에게 맞춘 화장품, 이제 더 이상 화장품에 나를 맞추지 마세요. 2000가지 조합으로 당신한테 맞는 화장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맞춤형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락 뉴스 스팬. 이거는 52분? 52분 만에 몇백억 원치가 솔드 아웃 됐죠.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젊은 층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가정에 이거 하나 없는 집들이 없을 거예요. 루미스파. 안 써본 사람들은 한번 체험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180도가 다시 또 리뉴얼 돼서 이렇게 프랩 앰플이랑 함께 나왔고, 갈바닉이 또 예쁘게 또 리뉴얼이 됐고, 2020년 작년에 부스트가 나왔죠. 이 또 부스트로 또 어둑어둑 해준 사람들이 피부 이제는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 보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당신 본연의 피부를 찾아준다고, 더 이상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하얀 피부를 찾아주겠다고 이 부스트를 출시를 했거든요. 저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올해 21년에 이제 메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죠. 회사와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회사들은 신제품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S자 곡선을 그리지 않으면 회사가 이렇게 갔다가, 핸드폰도 봐보세요. 계속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21,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프로 몇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매년 꾸준히 에이지락이라는 특허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회사가 그 다음에는 도대체 뭐를 만들어낼까? 지금은 이제 뭐 식품도 처리해서 만든다는 뭐 그런 뉴스들이 있지만 너무너무 기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제품, 그래, 너가 사업하고 있고 너가 쓰니까 좋다고 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은 2015년에 제가 아이폰을 사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홍대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거거든요. 2015년.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사진은 올해 찍은 사진이고,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제 얼굴 보이시죠? 카메라 확대해가지고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때 당시에 SK2라고 아니지? S땡땡 피테라 에센스 저는 매니아였어요. 18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한번 가보겠다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장급 되니까 돈도 벌고 하니까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20살 때부터 33살까지 축구를 단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공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넓겠죠. 선크림도 안 발랐으니까 뭐 블랙헤드인 것도 많고, 전체적으로 칙칙해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했거든요. 왜 남자가 선크림을 안 바르는지 아세요? 바르면 이게 끄끄해요. 이게 걸려. 씻을 때도 그냥 씻겨내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발라보고 버리는데, 제가 웬만한 백화점 브랜드에 있는 그 선크림을 안 써본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다 한 번 바르고 다 안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서 제품을 체인징을 하고 이렇게 얼굴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쓰실만 하지 않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전 직장에 있던 회사 직원, 여직원을 만났어요. 결혼 축하를 해줄 겸 만나가지고 차 한잔 했는데 그 친구가 저 보자마자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수석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시술하셨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시술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리고 칼을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병원 주사 바늘도 안 맞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자생으로 버티고 주사도 안 맞으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시술했겠냐고. 저는 그분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 직원한테도. 야, 내가 카드 명세해서 내가 다 까줄게. 네가 눈 씻고 확인해봐. 시술 절대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에이지라고 하는 그 성분이 세계 특허가 거짓말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저만 있냐? 자, 이건 제 와이프 임상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저 만나기 전이죠. 저 만나기 전에 이제 와이프의 얼굴. 한 4년 전이고요. 이거는 결혼했을 때 TR90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다이어트도 하면서 혈관 청소를 쫙 하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면서 탄력도 얻었을 때 바로 작년이거든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시간인데 어때요? 이때가 더 훨씬 더 젊었을 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6년. 6년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흘렀고요. 2년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흘렀거든요. 이런 제품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마 와이프 지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장모님도 실제로 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보고 장모님도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TR90을 체험을 하셨고요. 지금도 필요할 때는 이제는 알아서 이 제품이 어떤 건지를 알고 알아서 구매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면 저희 어머니. 요식업을 했던 저희 어머니. 보세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 지금 이게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사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조금 깨지긴 했지만 인상을 한번 봐보세요.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이 요식업 짬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손님만 딱 들어와도 아, 내가 내일부터 얼마를 더 벌어야 돼. 이게 계산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잘 되면 잘 돼서 좋긴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요식업을 하고 있던 사장님이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어머니에게 건강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 그렇게 요식업에서 많이 번 돈으로 화장품 S땡땡 아니면 SD 땡땡 쓰지 마시고 요거 한번 써보세요. 제가 추천해주고 써줬더니 요렇게 됐어요. 이때 저와 함께 하는 사장님들이 머리도 만져주고 약간 화장도 해줘가지고 하긴 했지만 딱 보시면 탄력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이런데 라인이라든가 어떤 표정, 탄력 이런 게 너무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장님 임상들도 너무 많지만 저는 제 가족 것만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아이템이라고 하면 집에 있는 거 화장품 안 쓰고 한번 바꿔 써볼까?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려고 정땡땡 홍삼을 사드렸는데 진짜 좋아진다고 하니까 니스킨에 있는 찐 홍삼 한번 바꿔서 드려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아마 동창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래요. 너는 결혼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또 작년에 또 만났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해서 그래. 제가 분명히 그 친구들한테 보여줍니다. 5년 뒤에도 아마 지금보다 저는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질 거라고 저는 지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 어떤가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4천억 벌만 하네. 2조억 벌만 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아이템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자, 그러면 보상, 월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비즈니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좋으니까 나 열심히 쓸래. 나는 나만 예뻐질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저렇게까지 좋은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이거 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이거 내가 한번 유통해 볼까?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끝내주는 제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판권을 따내려고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만약에 아이폰 총판권을 줄 테니까, 전 세계 총판권을 줄 테니까 오세요 하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들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요? 아이폰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서 사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걸 총판권을 주겠다고 하면 얼마를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그냥 제품을 사서 쓰실 수도 있고, 아, 이 좋은 제품이 돈이 되겠네 냄새를 맡으신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돈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또 이 한 줄로 이야기하실 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아, 나는 뉴스킨으로 30만 원만 벌고 싶어. 아, 그럼 3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한 돈 100만 원 벌어야지 이거 비즈니스 할 것 같아. 네, 10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이 큰 분들도 계시죠. 야, 내가 사회에서 한 게 있는데 야,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가져가지. 여러분, 뉴스킨을 통해서 월 1000만 원도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지금 그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길래 뉴스킨은 그런 돈을 벌 수 있지? 그래서 그 보상 구조를 어떻게 월급을 받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시면 오늘 초대한 분들에게 물어보셔가지고 정말 뎁스 있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킨은 이렇습니다. 아까 아이템 봤죠? 제 얼굴 지금 계속 보고 계세요. 지금 카메라에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아이템 내가 쓰고 너무 써서 줬더니 누가 생각나겠어요? 당연히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내 친한 친구 생각나겠죠? 야, 너 이거 써봐.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6% 현금으로 저희는 캐시백을 받습니다. 뭐 포인트로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통장으로 현금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회원가입을 할 때 특이하게 통장 계좌번호를 적는 그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소문 내면 6%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냥 공돈 생기는 거잖아요. 오케이 캐시백 1%밖에 안 해주고 요즘에 카드사들이 미친 듯이 포인트 적립해 준다면서 막 3% 이러는데 저희는 6% 현금 해준다고 하면 그럼 끝내주는 아이템 한번 해보는 거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내가 쉽게 말하면 이 블루보틀 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커피만 마시고 커피 맛있다 하다가 블루보틀 이거 장사 잘 되겠네. 내가 블루보틀 한번 내봐야겠네? 라고 해가지고 내가 블루보틀 점주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점주처럼 이 블루보틀 점주가 되는 것처럼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점주가 되면 5에서 40%의 커미션을 받습니다. 이 영역에서 크게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상도 벌겠지만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 1000만 원까지도 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1000만 원 버신 사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자, 근데 이 금액보다 아까 무서운 거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벌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보상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블루보틀을 만든 창시자는 어떨까요? 전 세계 아니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지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지점들에 의해서 5% 로열티를 받고 있거든요. 그 소득이 여기서 버는 소득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아니 여기 난 점주인데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나 돈 많이 벌 수 있거든 하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업가, 이 프랜차이즈 분면에 있는 사람들 이기지 못하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전에 1억도 벌 수 있고 뭐 5천만 원도 벌 수 있고 10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을 왜 벌려고 하세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왜? 나 좋은 차를 타고 싶어. 그래도 태어났는데 벤츠는 한번 타봐야지 않겠어. 뭐 이런 꿈이 있어서 또 열심히 돈을 번다. 나 명품 가방 한번 매보고 싶다. 뭐 여러 개는 못 매더라도 하나 정도 매보려니까 그래서 나 열심히 돈 번다. 아니면 난 여행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부모님 가족과 여행 가는 게 꿈이라 그래서 돈 번다. 아니면 난 취미활동. 난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서 취미활동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을 번다. 아니 뭐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여러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앞에 거는 다 잊으시고 뉴스캠 비즈니스를 안 하셔도 좋지만 이 부분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있어요. 제가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런 거거든요. 자, 부자 아빠나 가난한 아빠나 공통 부모로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집세, 공과금, 생활비, 식사비 이런 것들은 부자 아빠도 필요하고 가난한 아빠도 필요해요. 물론 부자들은 집세가 더 많이 들겠죠. 공과금도 더 많이 내고 근데 가난한 아빠들은 더 적게 내겠죠. 하지만 적게 내도 이 내용들은 부자 아빠나 가난한 아빠나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여기에서 있어요. 부자 아빠는 이 돈 외에도 잉여로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쇼핑도 하고요. 애들 학원도 더 좋은데 보내주고요. 더욱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요. 해외여행도 이것저것 다니고요. 취미 활동도 합니다. 이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 취미가 골프야. 취미 골프를 하고 싶어가지고 쇼핑을 합니다. 채도 사고 옷도 사고. 근데 국내보다는 바깥이 좋을 것 같아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이분들은 여분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아빠는 어떠냐? 이렇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들을 하시죠. 가난한 아빠도 여행 다니고 우리 모아서 해.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집세 올라가죠. 그대로 안 있죠. 공과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 상승하면서 올라가죠. 생활비, 식사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월급은 어떤가요? 그게 비례해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아껴둡니다. 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쪽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모습,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부자 아빠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아빠에 가깝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괜찮다고 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떤 아빠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대부분 그러죠.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 위에 사람만 뭐 돈을 버는 뭐 이런 느낌이 드시죠? 왠지 익숙하고 또 피라미드라고 하면 왜 또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안 좋은 회사들이 안 좋게 사업을 하고 날랐기 때문에 선의의 회사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런 눈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 익숙한 이 피라미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에요. 자, 봐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위에 사장은 1명, 그 위에 부사장, 전무 한두 명, 상무 여러 명,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구조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저는 이거를 보고 정말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피라미드 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사장님은 월급이 한 1,200만 원 정도 돼요. 월에 1억 4천. 연에. 자, 부사장님 한 1,000만 원 돼요. 1억 2천. 전무님 850만 원, 한 1억 가까이. 연봉자죠. 자, 상무님들 뭐 다 이사님만 아무튼 상무님들 700. 뭐 부장, 차장, 과장, 대리하고 이렇게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피라미드가 뭐였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을 해도 위에 사람들만큼 위에 사람보다 더 돈을 못 가져가잖아요. 자, 이게 피라미드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업사원들은 버는 만큼 벌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영업사원이
여기 상무님보다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갈까요? 물론 그런 회사도 있긴 있겠죠. 영업으로만 하는 회사. 그러면 더 크게 보자고요. 그럼 그 사원이 사장님보다 월급 더 많이 가져갈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피라미드 이게 싫어한가 했더니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이 징글징글하게 이걸 보니까 싫어하구나.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봐왔어요. 봐보세요. 이 내에서도 대리들끼리도 어떻게든지 더 많이 받으려고. 이 과장보다 나는 더 많이 번다고 했고 나 과장 달아달라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또 그건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또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말에 좀 납득이 되시거나 이해가 되는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다음 차트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회사와 뉴스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반 회사 사장님 계시고 밑에 이사님 계시고 자, 부자님 계시고 딴딴딴 밑에 과장들 있잖아요. 이게 연차가 되고 내가 일을 잘하고 연차가 되면 이렇게 승급을 합니다. 승진하면서 월급도 올라가는 구조 맞죠? 자, 뉴스킨을 한번 봐볼게요. 뉴스킨도 사장이라고는 우리 직급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최고 직급에 많이 버는 사장님보다 못 벌지만 뭐 사원급 이제 막 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 사원급과 조금 사업을 한 이 과장급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아래에 있는. 이게 여기랑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다 사장이란 직급보다 낫잖아요. 그만큼 못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차이점이 뉴스킨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보다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부장급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사장급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과장 밑에인데 당연히 늦게 시작해서 그만큼 못 받는 사원급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사급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다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간을 쏟는다고 하면 자, 일반에서 뉴스킨을 떠나서 어떤 구조에 내 시간을 투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채팅으로도 한번 나눠보세요. 자, 시간을 쏟아가지고 연차가 돼야지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못 달고 끝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데 여기는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늦게 시작했어도 이 사장이 월급을 벌 수가 있어요. 기회는 공정하게 주겠다는 거죠. 기회는. 내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개인의 능력일 수 있겠지만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세요. 뭔가 진이라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 강사가 뭔가 나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회사 가면 성공한다고.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 가서 열심히 회사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직장인, 자영업자, 아니면 전문 종사자, 아니면 사업가, 투자가 이런 모습으로 다들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직장 다닌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백다방의 그 오너인 백종원 회장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놀지 않아요. 워렌 버핏 투자가도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회사도 분석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삶이 달라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전 세계 직업군을 나누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4가지로. 저도 불과 전에는 직장인의 분면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여기 비즈니스 사업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는 변호 그리고 사업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작가도 사업가 분면이라고 합니다. 가수도 사업가 분면이라고요. 건물주도 사업가 분면이라고 합니다. 투자가는 말 그대로 개미 투자자들 말고 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처럼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 투자가라고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쪽 비즈니스 분면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분면에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전직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쪽 분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면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제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에 있는 분면, 이 직장인 분면에 있었고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보다 훌륭한 친구들도 많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저는 굉장히 많고요. 이 분면이 직장인 분면이라고 하면 이 셀프 인플로이라고 하면 자영업자 분면은 뭐냐? 아, 나 직장인 싫어. 내가 점주가 되든지 전문인이 되든지 내가 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자, 이분들 제 친구들, 제가 아는 지인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직장인보다는 조금 적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직장인보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직장인과 시간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바빠요. 그리고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분면 가볼게요. 이 백종원 회장님처럼 있는 이 비즈니스 분면은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해서 돈을 버는 분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 진짜 많은 그룹 기업들을 갖고 있는 저희 외삼촌이 이런 시스템에 의한 소득을 받고 있고요. 투자가는 아까 말했죠. 돈을 버는 분면. 저는 이 투자가 쪽으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분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이렇다는 거예요. E와 S4 분면은 95명이 5마리의 치킨을 뜯고 싸우는 분면이고 B와 I4 분면은 5명이 95마리의 치킨을 먹고 있는 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피 터지죠. 내가 어떻게든지 한 마리라도 더 먹으려고, 물론 자영업하고 있거나 직장인들 중에는 한 마리를 뜯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분발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쪽 분면은 5명이 95마리 치킨을 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쪽 분면에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분면에.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해가 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현실은 이렇다고 합니다. 잘 못 보셨죠? 다시 한번 자기가 속한 영역을 잘 봐주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네, 현실은 이렇다고 합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80대 20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물가도 심하게 오르고 아파트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금리 때문에 이게 95대 5 이렇게 심하게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저는 이쪽 영역에 있고 이쪽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직장인이 그래서 잘못되어 있냐? 아닙니다. 열심히 직장 다녀서 내가 돈 번 걸 가지고 노후에 나의 사업을 운영을 했다가 대박이 나면 백종원처럼 비사분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스템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남은 잉여 자금으로
돈을 버는 투자를 하시면 돼요. 또 그 돈 번 거 가지고 또 비즈니스 이걸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을 했더니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월급쟁이가 속 편해. 나 내 월급도 못 가져가. 이러면서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랬다가 직장에 취직했더니 너무 답답해. 돈을 버는 게 너무 작아. 그래서 다시 또 자영업을 차리려고 하죠. 이쪽 분면으로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분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쪽 분면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뉴스킨이 이쪽 사분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있어서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아까 점주 사업가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가를 못 이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한 달에 100잔을 팔 수 있는 블루보틀 점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잔밖에 못 팔아요. 맥스가. 그럼 100잔 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겠죠. 그럼 블루보틀 사장님은 어떠겠어요? 이 원래 오너. 이 사장님들의 만약에 이런 블루보틀 점주를 10명을 데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블루보틀 오너는 1000잔을 팔고 있는 겁니다. 1000잔. 각각 100개씩 10개 지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 점주가 10달 일한 거를 이 사업가 분면에 있는 오너는 한 달 만에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분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분면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자, 뉴스킨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자세하게 진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지금 초대한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석진 씨는 왜 이 일을 선택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볼게요. 저는 40 중반이고요. 제 나이는 뼛속까지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저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23살이 됐을 때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20대에 절대 결혼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직장을 들어갔을 때는 이제 결혼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 초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년제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쳐줬는데 초봉이 1980만 원이었어요. 물론 대기업이 아니었으니까 작을 수는 있지만 그때 대부분의 중소기업 다니는 대학교 4년제 다니는 사람들 초봉이 2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하면 데이트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자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벌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와이프와 함께. 그리고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한번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제가 2017년에 미국 컨벤션을 갔더라고요. 엄마와. 그러면서 진짜 한 40년 만에 엄마와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클럽에서 엄마와 함께 강남 스타일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습니다. 외국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저는 이 비즈니스가 아니었으면 정말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아마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생각조차 못 해봤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돈을 떠나서도 그런 꿈을 갖게 해주고 그런 꿈을 이루게 해준 이 비즈니스에 되게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생각이 많이 나요. 부모님들의 건강. 이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는 가족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또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나다 보니까 저는 제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약속한 친구가 있어요. 충장로에 야 3층은 네 건물하고 4층은 내 건물하고 2층은 당구장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도 옆집 살면서 행복하게 살자. 근데 제가 성인이 돼 보니까 불가능한 꿈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불가능하겠구나. 지금도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보자.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가 그 꿈을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쓰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자, 늦은 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선택을 합니다. 나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지속 반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드라마가 좋아. 맨날 술 마시고 놀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런 행동들이 나의 5년 뒤, 10년 뒤를 바꿔주지 않거든요. 한번 이번 기회로 뉴스킨을 좀 알았다고 하면 한번 알아보고 나의 앞으로 5년 뒤가 바뀌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책을 읽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개인을 성장하는 시간에 투자를 해서 저는 미래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시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졌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별 볼일 없는 첫 강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